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리그 1 6라운드 전 경기 종료됐습니다. 주황색 반전은 지금부터 시작된다라는 하나의 문장을 제가 이번 리뷰에 어떤 핵심적인 문장으로 좀 담았는데요. 6라운드 어떤 경기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라운드 전반적인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제주와 부천의 경기 더비 매치에서 첫 승을 할 줄은 전혀 몰랐는데 제주 SK가 첫 승을 거두게 됐고 이 경기 리뷰할 예정이고요. 전북과 울산의 경기 지금 울산 선수단은 전북을 이길 퀄리티가 아니라는 걸 이번 경기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전북이 2대0 현대가더비에서 승리를 가져갔고요. 파운슬러스와 대전 하나시티즌의 경기 디오고가 쏘아올린 좀 많이 큰 공이 결국 포항의 승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강원고와 광주의 경기 정용호 감독 이제는 한 발 정도는 펴고 자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경기를 펼쳐줬고 3대0 강원이 승리를 했고 이 경기 리뷰할 예정이고요. 안양과 서울의 경기는 소문난 더비에 적당한 볼거리들이 또 발생하면서 적당한 것보다 조금 더 많은 볼거리가 있긴 했지만 어쨌든 1대1 무승부가 나왔고요. 인천과 김천의 경기 무고사는 여전히 인천을 지키는 강력한 힘이라는 걸 무고사가 또 증명을 하면서 그렇게 2대1 인천의 승리로 종료가 됐습니다. 이어서 승부 예측 바로 결과 확인해 볼 텐데요. 제주와 부천의 경기 그리고 강원과 광주의 경기를 제외한 4경기를 또 맞추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제가 이 다 틀린 적도 있긴 한데 좀 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시즌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수많은 무승부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하다 보니까 그래도 꽤 맞는 게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승패를 예측해서 좀 갈라서 예측한 게 좀 더 많이 맞긴 했는데 어쨌든 그래도 꽤 잘 맞아가고 있다. 이 정도면 뭐 아주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적당히 좀 전문가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또 66%의 확률로 이번에는 좀 괜찮은 성공률을 보여줬습니다. 자, 첫 번째로 리뷰할 경기 보겠습니다. 2026년 4월 4일 토요일 14시 제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벌어진 제주 SK와 부천 FC99의 경기고요. 이 경기 제주 SK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먼저 출전 시간 기준 라인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팀 모두 3-4-3을 들고 나오면서 수적으로는 딱 배치가 맞아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먼저 제주부터 보면 김동준 골키퍼, 백스리에는 세레스틴, 토비아스, 김재우, 미드필더에는 유인수, 이탈로, 장민규, 김윤성, 그리고 공격진에는 네게바, 신상은 그리고 김준하 선수가 출전했고요. 토비아스 선수가 선발 라인업에 들어온 거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지점이었고 역발 윙백 활용했다는 점도 지켜볼 만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부천의 경우에는 김현엽 골키퍼, 백스리에는 홍성욱, 백동규, 정호진, 미드필더에는 티아깅요, 카즈, 김상준, 안태현, 스리톱에는 갈레고, 이의형, 그리고 윤빛가람 선수가 나왔고요. 윤빛가람 선수가 실제 이 오른쪽 윙 내지는 오른쪽 2선 자리에 배치가 되면서 본인의 주 포지션이라고 볼 수 있는 투미들 중 한 자리에 들어가진 않았고요. 이희영 선수가 또 제주와의 좋은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제주 상대로 좋은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선발 출전했고 김인엽 선수가 사실 전반전에는 김영근 선수가 선발 출전을 했는데 이때 좀 부상이 있으면서 김인엽 선수가 골키퍼 자리에 들어왔다. 뭐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 뭐 라인업은 이 정도를 한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경기를 전반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주의 세레스틴 선수가 전반 20분 득점에 성공을 하면서 1대0으로 경기가 종료됐는데요. 사실 이 경기 얘기할 만한 게 뭐 아주 많은 경기는 아닙니다. 전반전부터 정리를 해보자면 서로 조금씩 미스가 있었던 상황에서 좋은 드리블로 또 이 김준하 선수가 얻어낸 세트피스 찬스를 제주가 득점으로 연결을 했고요. 세레스틴 선수가 부천 수비 맞고 튀어나온 볼을 또 박스 안에서 득점으로 연결을 하면서 1대0 앞서 나가게 된 제주였고 반면 부천은 제주의 어떤 압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조금 애매하게 하는 모습이 있었고 공격 상황에서도 크게 세밀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면서 결국 전반전이 1대0으로 종료됐습니다. 하지만 후반전, 전반전과는 조금 다른 양상이 지속됐는데요. 제주가 전반전 이 득점한 이후에도 굉장히 능동적으로 압박하고 재압박하고 이런 부분들을 하다가 후반전부터는 조금 내려앉는 모습을 보였었고 선수비 후역습 기조로 나가는 경우가 조금 있었는데 그러면서 부천의 소유가 많이 이루어졌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보면
이전의 제주라면 이 올해 이 6 라운드 치르기 이전에 5 라운드까지의 제주를 보면 실점할 가능성이 조금 보이기는 했어요. '아 이거 이러다가 제주 또 실점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부천의 공격력이 그보다 더 좋지 않은 모습이 있었고 뭐 거기에 더해서 제주가 마냥 또 내려앉아서 수비만 하는 게 아니라 선수비 호흡하면서 카운터할 때도 트랜지션을 조금 잘 활용하기 위해 좀 노력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이 겹치면서 결국 제주가 첫 승을 거두는 데 또 성공을 했습니다. 자, 이어서 경기 포인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 SK부터 볼 텐데요. 드디어 코스타호의 제주 SK가 첫 승에 성공했습니다. 적어도 전반전에는 굉장히 인상적인 모습 보여줬고 후반전까지 보고 나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건 적극적이고 간결한 플레이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제가 전반전에 좋게 봤던 건 압박 그리고 제압박에서 선수들의 스탠스나 뭐 움직임 좀 변화가 있었다는 부분입니다. 뺏긴 이후에 제어 압박을 해서 상대 진영에서 기회를 다시 한번 얻는 경우가 조금 많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45 분까지 잘 나오다가 후반전에는 조금 내려앉은 선택을 하면서 조금 줄어든 게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만 뭐 어쨌든 이 부분 자체는 괜찮게 보였고 다만 이것을 90분 내내 이어갈 수 있을 정도로 체력적인 부분이나 전술적인 부분이 준비는 되어야겠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었는데 뭐 그래도 일단은 전반전에 좋은 경기력 보여주면서 결국 승리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추면 좋지 않을까. 뭐 부수성할 부분이 없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잘한 부분도 있었다 이런 얘기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 또 오늘이라고 하기 좀 그렇고 이날 선발 출전한 토비아스 좋은 전력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주의 약점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었던 게 이 중앙 수비였는데 거기에서 강화가 이뤄지면서 토비아스가 있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백스리를 사용하는 게 조금 더 괜찮을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들었고 특히나 토비아스가 3백의 이 가운데에 들어가서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게 또 있기 때문에 뭐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겠지만 분명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반면 부천의 경우에는 5경기 연속 승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등장은 센세이셔널했고 전북을 잡으면서 분명 부천 강력한 팀이구나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됐는데 지금은 3경기 연속해서 득점을 기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지만 그닥 인상적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 현재 부천에게서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조금 더 간결한 플레이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부분인데요. 수비적인 부분에서는 뭐 단단하게 지키는 거 잘할 수 있는 팀이라는 건 어느 정도 알고 있겠고, 그리고 사실 12위만 안 하면 강등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생각하지 않고 운영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조금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고 적은 터치를 통해서 볼을 연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지금은 상대 압박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오히려 적은 터치로 빠르게 풀어나가는 부분도 필요한데 지금은 터치를 너무 많이 할 때가 조금 있고 결국은 그러면서 상대 수비가 붙을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기 때문에 뚫기가 더 어려워지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악순환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부천이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솔직히 말하면 이 경기 조금 부끄러워야 된다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남들이 다 뚫었던 낮은 라인의 제주를 못 뚫었다는 게 일단 가장 큽니다. 물론 제주가 발전된 모습 보여줬다는 거 제가 앞에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가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조금 더 들어가서 뭔가를 할 수 있을 만한 기회가 있었는데 이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 공격적으로는 어느 정도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될 시간이 이영민 감독과 부천에게 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뭐 경기 포인트는 이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경기 MVP 저는 줄리앙 세레스틴 선수를 뽑았습니다. 이건 뭐 연맹에서 비프로도 함께 뽑았던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MVP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저는 7.8점 센터백 세레스틴 선수에게 부여를 했고 공수 경장 센터백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세레스틴 선수가 참 왼발 센터백으로서 기여해주는 부분도 많은데 이렇게 또 득점과 수비 여러 부분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는 게 제주에게는 굉장히 또 큰 힘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주와 부천의 경기 리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 리뷰 이어가겠습니다. 강원FC와 광주FC의 경기고요. 4월 4일 토요일 16시 30분 강릉 하이원 아레나에서 펼쳐진 경기였습니다. 강원이 3대0 승리를 가져가면서 또 시즌 리그 첫 번째 승리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양팀의 출전 시간 기준 라인업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원FC입니다. 박정호 골키퍼, 백포웨이는 송준석, 이기혁, 강투지, 강준혁, 미드필더에는 김대원, 이유현, 서민우, 모재현, 투톱에는 최병찬과 고영준 선수가 나섰고요. 최병찬 선수의 선발 출전이 가장 좀 인상 깊은 요소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박상혁, 아부달라 여러 선수를 사용했는데 이번 경기에는 또 최병찬 선수가 출전을 했고요. 반면 광주의 경우에는 김명미 골키퍼, 백포에는 이민기, 안영규, 김용혁, 김진호, 미드필더에는 하승훈, 강희수, 유재호, 신창모, 투톱에는 문민석 그리고 프리드윤슨 선수가 들어왔고 선발 출전은 박정인이 했습니다만 후반전 또 프리드윤슨 선수가 박정인을 대신해 교체 출전한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 이민기와 김진호 또 강주의 가장 좋은 시기를 이끈 풀백들이 돌아왔다는 거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선 경기 정리를 이어서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투지, 모재현 그리고 이유현 선수가 득점에 성공했던 강원FC가 또 3대0 경기 승리를 가져가게 됐고 반면에 광주에서는 득점이 또 나오지는 못했었던 상황인데요. 전반전부터 좀 정리를 해보자면 전반 초반부터 강원은 높은 강도의 압박을 광주를 상대로 실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기혁 선수의 장점을 활용한 롱볼 전개 그리고 전방에서의 선수들의 어떤 합과 개인 능력을 활용한 이선 능력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초반에 또 두 골을 넣으면서 또 경기를 시작했는데요. 반면 광주는 전반전 내내 대처법을 찾지 못했고 결국은 시종일관 무력한 모습으로 45분을 보냈습니다. 사실 후반전 변화를 시도했던 광주이지만 경기 자체에는 그렇게 큰 변화가 있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후현의 3대0을 만드는 골이 터진 순간 후반전은 더 분석할 이유가 없을 정도로 끝났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경기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따 경기 포인트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날 경기 리뷰도 리뷰지만 조금은 앞으로 어떤 부분을 봐야 될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하게끔 하는 경기가 아니었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경기 포인트 이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또 강원FC 보도록 할 텐데요. 정경호 감독 2.0 버전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활동량 좋은 선수들을 활용한 전방압박도 좋았고 공격 전개에서도 훨씬 더 패턴이 다양해졌고 거기에 더해서 보면 광주의 선수가 한 명 볼을 잡을 때 강원의 선수가 정말 많이 달려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 보면서 참 압박 그리고 제압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경호 감독이 좀 조정한 부분이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거기에 더해서 이런 부분이 비효율적 점유의 종류를 뜻하는 것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강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좀 비효율적인 소유를 많이 한다. 이 소유를 내지는 점유를 이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는데 점유에 너무나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강한 전방 압박 그리고 트랜지션을 가져가면서 오히려 점유율은 광주가 조금 더 높게 가져가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무의미한 점유라기보다는 조금 더 효과적인 결과를 낳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더해서 모재현 선수의 득점이 터진 것 또한 강원에게는 좋은 요소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강투지 이유현의 득점도 중요하지만 경기력이 괜찮을 때에도 모재현 선수의 득점이 많이 나오지 못하면서 이 모재현 선수의 이번 시즌은 어떻게 되나 좀 고민이 있었을 텐데 이번 경기가 모재현의 좀 기점이 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반면 광주 사실 두 경기 8개 실점을 하면서 분명 걱정이 되는 경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과 강원에게 내리 또 5실점, 3실점을 했다는 건 분명 어려운 경기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은 시즌 초반이라는 점이 그래도 광주에게는 위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린 선수가 많은 만큼 지금 시점을 잘 버티는 게 중요할 텐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는데요. 다만 광주 이야기를 할 때 버티는 것도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광주의 현재 선수단 퀄리티를 보면 K리그 1의 다른 구단들과 비교했을 때 1대1 상황에서는 밀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조금 더 도와주고 조금 더 압박할 때도 그렇고 볼을 소유할 때도 그렇고 근방에서 좀 도와주는 게 필요한데 이날 광주의 경기를 봤을 때는 그런 모습이 크게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볼 근처에 한 2-3명 정도는 두고 전진할 수 있는 어느 정도 보호를 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방법도 조금 찾아야 되지 않을까. 물론 이 앞에 프리드슨을 두고 생컨볼을 따서 공격을 하는 그런 패턴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겠고
뭐 유재호처럼 볼을 가지고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1대 1 상황에서 다수가 밀린다면 결국 그 잘하는 선수의 장점도 죽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광주는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된다. 저는 꼭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이정규 감독의 매니징 그리고 이 전술적인 선택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선수들이 자신감을 잃기에 딱 좋은 환경 속에 현재 광주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선수들을 좀 잘 동료를 해야 광주라는 팀이 무너지지 않고 이번 시즌 끝까지 치러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부분들 그리고 광주의 멘탈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챙겨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강원보다 광주의 이야기를 조금 더 길게 하게 되는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서 이번 경기 MVP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최병찬 선수인데요. 7.7점 개인적으로 부여를 했고 생일이었습니다. 이날 이 최병찬 선수의 생일이었는데 생일에 또 도움도 올리면서 좋은 경기력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경기력을 보여준다면 현재 광주의 최전방은 무주공산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어쩌면 세 번째 선택지였던 최병찬이 이렇게 좋은 활약을 해줬다는 건 분명 정규호 감독에게도 그리고 팀의 압박을 중심으로 한 어떤 전술에도 분명 최병찬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즌이 조금 더 또 기대가 된다는 얘기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강원과 광주의 경기 리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번 라운드 베스트 11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4이고요. 송범근 골키퍼, 백포에는 세레스틴, 강투지, 조이제, 김명순, 미드필더에는 서재민과 이유현, 공격진에는 조르지, 이승우, 최병찬, 무고사 선수를 뽑았습니다. 자, 이어서 현재 순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C서울이 공고하게 1위를 유지하고 있고요. 2위 전북, 3위 울산, 4위 포항, 5위 인천, 6위 대전, 또 공동 6위로 강원, 그리고 안양, 부천, 광주, 김천, 제주 순서대로 현재 순위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아직 시즌 초반이기 때문에 많이 바뀔 수 있습니다만 서울의 상승세가 눈에 띄고 인천 유나이티드도 순위를 한 번에 좀 많이 2연승을 하면서 올린 게 좀 눈에 띄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 6라운드 리뷰를 진행해 봤습니다. 앞서 이미 공지사항이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달에는 웬만하면 토요일 경기 2경기만 리뷰를 드리는 상황이 이어질 것 같은데요. 어 뭐 그래도 제가 최대한 좀 노력을 해서 다양하게 경기들 다양한 시선으로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볼 테니까 많은 또 시청을 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